여러분, 만약 부동산 투자로 10억을 벌었는데 하루아침에 5억을 토해내야 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실제로 작년 한 해 동안 부동산 투자자 중 40%가 세금과 법률 문제로 예상치 못한 손실을 봤다는 충격적인 통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아마 부동산 투자를 고민하고 계시거나 이미 시작하셨을 텐데요. 오늘 이 5분이 여러분의 투자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백 명의 투자자들이 법률과 세금 문제로 멘붕에 빠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대부분이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만 알았어도 피할 수 있었던 문제들이었어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김 사장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 사장님은 3년 전 강남의 오피스텔을 15억에 매입했습니다. 작년에 25억에 매도하며 10억의 수익을 올렸죠. 드디어 대박났다 며 좋아했는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김 사장님은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올지 제대로 계산해 보지 않았어요. 더 큰 문제는 1주택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김 사장님이 납부해야 할 세금은 무려 4억 2천만 원. 10억을 벌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손에 쥔 돈은 5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게다가 중간중간 발생한 법무사 비용, 부동산 중개수수료까지 합치면 실제 수익은 5억도 채 안 됐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첫 번째,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세전 수익률만 보고 투자한다는 점입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크게 세 가지예요. 취득세 매입 시,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매도 시. 두 번째, 법률적 리스크를 간과한다는 점입니다. 임대사업을 할 때는 임대차 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반드시 알아야 해요. 모르면 임차인과의 분쟁에서 속수무책이 될 수 있거든요. 세 번째, 절세 전략을 모른다는 점입니다. 같은 투자라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천차만별로 달라져요. 다시 김 사장님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김 사장님이 4억 2천만 원의 세금 폭탄을 맞고 나서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어요. 이미 신고도 끝났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처음에는 저도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희망이 있었어요. 첫 번째 해결책 경비 누락 확인. 김 사장님은 리모델링 비용 1억 2천만 원을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영수증과 증빙 서류를 정리해서 수정신고를 했더니 세금이 7천만 원 줄어들었습니다. 두 번째 해결책 분할 양도 검토. 오피스텔을 한 번에 매도하지 말고 지분을 나누어 여러 해에 걸쳐 매도하는 방법을 검토했어요. 물론 이미 매도한 상황이라 적용할 수 없었지만 향후 투자 시 참고하기로 했죠. 세 번째 해결책 1031 교환 활용. 미국의 경우이지만 우리나라도 비슷한 제도가 있어요. 결국 김 사장님은 최종적으로 3억 5천만 원만 납부하게 됐어요. 처음보다 7천만 원을 절약한 거죠. 여러분이 부동산 투자를 할 때 꼭 따라해야 할 체크리스트예요. 투자 전, 세후 수익률 계산하기, 양도소득세율 미리 확인, 보유세 시뮬레이션 돌리기, 법률 리스크 체크하기, 투자 중, 모든 경비 영수증 보관하기, 임대차 계약서 법무 검토받기, 세무신고 일정 관리하기, 매도 시, 절세 전략 미리 수립하기, 전문가 상담받기, 수정신고 가능성 검토하기.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만 제대로 숙지하셔도 김 사장님처럼 당황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특히 2024년부터 바뀐 부동산 세법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다음 영상에서는 2024년 개정된 부동산 세법 이것만은 꼭 알아야 할 5가지를 다뤄보겠습니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적용되고 있는 새로운 규정들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유용한 부동산 투자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